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수년 주가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가장 국제 통화기관 IMF의 경제 경제 은생 통계 신화를 비롯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또 미증시가 상승 중이죠. 지금 깨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이 꼬리가 귀에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보여요. 또 이제 또 뻔할 뻔짜입니다.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또 뒷북 치면서 난리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이럴 때 되면 또 설레발 난리죠. 막, 그 바람은 내 뭐라 했드노 이러면서. 자,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상승 중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세 보이겠지만 그 또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현자님은 저 믿습니다. 저랑 같은 스탠스였다고. 미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서 시장이 가라앉는다고 뭐 오도방정 안 떨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증시가 올라간다고 또 오도방정 떨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나 그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저 그렇습니다. 또 시장 상승하면 따라붙는 악순환이 연속일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보고 있다가 내일 상승하면 또 따라붙는 거죠. 오호호 매수 이러다 또 떨어지면 난리 나고 뭐 이런 거 반복이죠. 바이 더 딥이 뭔지 이번에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오버나잇을 하더라도 하락했을 때 사야. 근데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락장에서 오버나잇 하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예전에 박스피 다닐 때 그때는 그 박스 상단에서 박스 하단까지 갈 때 오버나잇 하면 그냥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진짜. 그래서 오버나잇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념과 분석력과 추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미증시 밤늦게까지 보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나요? 막 눈 새빨개져 가지고 아침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가 달라지던가요? 전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새벽에 막 사회가 막 바쁘게 움직여요. 악재도 있고 블랙스완도 천지고 갑자기 뭐 북한에서 미사일 날아오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에서 뭔가 뭐 디폴트가 있다고 하고 이러면 잠이 안 오고 막 미증시를 계속 보고 있죠. 막 증시 막 차트 보면서 그 주린이 때 그렇게 특징입니다. 본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 한국 증시를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증시를 거래한다고 해서 또 단타 치는 분들 없겠죠. 미증시에서. 그냥 주무세요. 예. 이거 주린이 때 그냥 통과 의뢰입니다. 진짜. 아니야 그런 거. 아니구나. 자, 단기 트레이딩 목록입니다. 지금 변함없어요. 변함없고 변한 건 없습니다. 아, 유틸렉스 안 지웠다. 유틸렉스 오늘 폭락했죠. 와, 뭐죠? 예, 저는 어떻게 그걸 알고 또 꼭지에서 팔고 왔을까요? 뭐 약간은 예상했습니다. 예, 약간 근데 사실 이 예상이 빗나간 적이 많습니다. 제가 팔고 더 올라간 적 많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팔고 더 올라간 적은 거의 없죠. 예, 뭐 제 나름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적절한 시기에 결론 낸다. 반일 테마주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낚이지 맙시다. 예, 지금 뭐 반일 가지고 오래 끌고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IPO 대여 줄줄이 상장하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65,000원.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죠. 오늘까지 예, 공모를 합니다. 투자자 예탁금 유입,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일이죠. 그리고 로블록스랑 쿠팡이 미증시에 상장합니다. 두 개 좀 규모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로블록스는 33조고 쿠팡은 4.1조죠. 테슬라가 또 올라가시네요. 예, 잘가. 예, 트랩이 발생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가시네요. 어쩔 수 없죠. 예. 테슬라 망한다고 하신 분들 오른손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그 손으로 머리를 세게 칩니다. 자, 지금 선물 포지션입니다.
지금 포지션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바뀌었죠. 기타 법인이 좀 바뀌었네요. 근데 쟤들은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순간순간 많이 바뀝니다. 뭐 하락에 투자한 외국인 은행 기타 금융 아직도 그 포지션이고요. 이게 봐야겠죠.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변동시키는지. 얘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외국인이 요 선물 옵션만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현물도 투자하고 있죠. 얘들은 선물에서 낚시를 하고 옵션에서 낚시를 하고 현물을 수익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마이너스, 옵션 마이너스인데 현물이 플러스예요. 그럼 다 합쳐서 만약에 플러스 썸이 됐어요. 그럼 얘들은 수익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로 수익 보려고 선물 옵션을 낚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포지션을 하락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하락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현물을 많이 사기 위해서 선물로 낚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돼서 제가 선물 옵션 포지션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오히려 낚일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지금 이거 보면 외국인이 그냥 시장 박살낼 것 같은 포지션입니다. 개인은 그냥 박살 나 있죠. 그냥 스스로가. 네, 거기다가 지금 또 누구요? 은행이야 뭐 어차피 조막손이고 기타 금융도 아무튼 지금 외국인이 시장이 그냥 박살나라라고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이왕 기도하는 거 북쪽으로 하겠죠. 예. 북한한테 미사일 한번 쏘라고. 미증시 상승 중입니다. 결국 종가를 봐야 돼요. 예, 지금 뭐 오르고 있는데 종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증시도. 예, 서학개미라고 한국 사람들 같죠. 물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얘들이 탈출하는 러시가 나올 겁니다. 그 상승이 억제될 거다. 당분간은. 바바바박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악재가 완화된 거잖아요. 호재가 발생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바박 올라간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네, 어렵다. 국채 수익률 금리 이슈는 반드시 소멸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 알트코인 하나 홀딩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상화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폭락 때 포지션 다 잡았죠. HLB 증선이가 시작됩니다. 이거 참 HLB 카지노가 오픈했는데 제가 내일 일정이 좀 바쁩니다. 진짜 바빠서 거의 못 볼 것 같아요. 웬만하면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타이밍은 그래도 5%는 땡길 수 있겠는데 싶을 때 왜냐면 HLB는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HLB 나쁜 종목이라고 하는 사람들 없겠죠. 지금 잠깐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물량을 줄이고 더 떨어지고 있지만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 왜냐 이거 되게 저주 퍼붓는 거 아닙니다. 저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도 많이 떨어지길 바라는 게 저는 진짜 SK바이오팜이 뭔가 개폭락을 한다. 저 진짜 많이 살 겁니다. SK바이오팜은 아마도 절대 미래에 실망 안 시킬 겁니다. 근데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 하지 않는 거죠. 바닥을 확인하고 사야죠. 이런 건 장기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거래량 터지고 반등한다고 해도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장기적으로 쌍바닥 찍는 거 볼 겁니다. 자, 투두리스트는 이렇게 있고요. 긴 호흡으로 봐야죠. 긴 호흡. 아주 긴 호흡. 자, 의진입니다. 테크스탁이 리바운드하고 있는데 OECD 오늘 전망 발표했죠. KDI 전망이랑 성장률을 올려서 전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줌이랑 게임스탑이 선물 마켓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줌이랑 게임스탑이 크게 오르고 있죠. 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이게? 특정되지 않은 수혜자한테 주식을 줬다네요. 약간 증여했나 봅니다. 그럼 증여를 했다는 건 증여세가 가장 쌀 때라는 거겠죠. 그러면 줌의 파운더가 설립자가 지금 줌의 가격이 가장 쌀 때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 때 증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는 쌀 때 주자라는 마음입니다. 3days. 게임스탑은 지금 걔들이 뭔가 업계를 개편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저게 왜 상승할 일이죠? 따라붙지 마세요. 게임스탑은 이제 머리에서 지우세요, 그냥. 3day, 3일 동안 트레저리 세일스. 채권을 팔았다. 뭐 그냥 이상한 얘기고요. 유로존이 회복하고 있다. 데이터. 백신 뉴스. 백시네이트라고 하죠.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오일 리질리언. 반등하고 있다.
코퍼, 구리는 not so much, 그만큼은 아니고 라는 겁니다. OECD forecast가 나왔죠. 성장률을 올렸어요. 그러면 보통은 오일이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지금 손을 왜 이렇게 액션을 하고 있죠? 네. 제가 말할 때 제스처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음성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아무튼 OECD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내신입니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3.3%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해 내놓은 전망치 2.8%라고 하고 물 떠놓고 그냥 망하라고 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3.3%를 올리고 있습니다. 쟤들이랑 짬짬이 있는 외국 세력이 돈 좀 샀겠죠? 올 들어 무상증자 러시, 적자 기업 주가 부양 주의해야.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소리죠.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이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자기 이름 까고 얘기도 못하면서 참 진짜 무상증자는 실질적인 기업 가치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단순히 호재로만 이해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적자 기업이라면 펀더멘털에 유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되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맞는 말입니다. 저거는. 맞는 말은 의미 없죠. 사실. 강사계 김태희 이다지 100억대 강남 건물주 됐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기사 보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아마 현자님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보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와 그래 저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언가 뭐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뭐 최근의 사태처럼 무언가 투자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10억대 강남 건물을 사서 지금 100억대 강남 건물주가 됐다는 게 아니고 강사 활동하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강사계의 김태희라고 불리우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 겁니다. 근데 이 기사가 지금 타이밍에 왜 나오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계 김태희 이다지란 분이 왜 이렇게 재산을 추적당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억대 강남 건물을 샀다는 게 왜 밖에 알려져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분이 알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모릅니다. 근데 구태여 지금 LH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경기 부양책 다른 해석, 유럽선 호재, 미는 인플레 자극. 요 기사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기사지만 어떤 기사가 질이 안 좋은 기사인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지금 제목이 경기 부양책 다른 해석, 다른 해석이라는 거죠. 유럽에선 호재로 받아들이고 미국은 인플레를 자극한다라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진짜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유럽선은 어떻게 호재로 받아들이지? 미국은 왜 인플레를 자극한다고 판단하지?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을 주시하며 1%에서 3%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마감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호재로 받아들였다. 끝이에요. 미인플레이션 우려에 선긋는 옐런, 시장 불안감은 여전. 옐런 장관은 유발한 그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현직 장관이 그 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이죠. 전직이면 자 경제 지표는 이제 별거 안 나왔습니다. 일본의 GDP는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네요. 자, 지금 OECD 중간 경제 전망 말씀드렸고 별 이슈 없습니다. 내일은 이슈 없습니다. 그 HLB밖에 없어요. 로블록스랑 선업 동시만기는 그 다음 날이고. 자, 코스피가 3,000 깼죠. 코스닥도 9,900 깼습니다. 9,000 깼답니다. 제가 30년 뒤에 왔습니다. 자, 900을 깼고 3,000을 깼는데 뭐 그래요. 전 트랩이라 보고 있습니다. 2,974인가 얘기했죠. 2,974를 하향 돌파해서 완전히 그냥 거래량 터지고 박살나면 저도 비중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늘도 시장이 끈덕지게 떨어졌어요. 이게 폭락시키는 게 아니고 쭉 떨어졌습니다. 이거 개인이 환장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요 앞에 구간에서 손절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개인,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개인을 한 명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외국인도 한 명이 아니고 기관도 한 명이 아닙니다. 개인은 더더욱이 한 명이 아니겠죠. 더 많겠죠, 개체가.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샀다고 한들 판 개인이 더 많다는 겁니다. 개인이 산 돈이 많다는 거지. 아무튼 좀 소액 투자자들이 손절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액 투자자들.
그리고 저 개인이 진짜 개인인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세상의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요. 아무튼 예. 영머리 어깨형 찍고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머리 어깨형 찍고 조정까지 보이고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 요 라인을 깰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2950 정도는 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것도 똑같죠. 예. 자, 떨어지고 야,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죠? 예. 죄송합니다. 더 키울게요. 이거 크게 하자. 예. 오우, 시원하다. 예. 자, 이렇게. 자, 올라갔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오, 잘못 끄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보이잖아요. 예. 여기 약간 트랩 발생했다 치면. 영머리 역경 찍고 올라간 겁니다. 코스닥도 890을 깨기 쉽지 않다. 예. 시장에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영머리 역경 찍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저선은 지지선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모든 지표가 다 올라. 미수금 잔고가 좀 올라갔네. 어제 하락할 때 미술 좀 쳤나 봅니다. 사람들이. 시간에 좀 올랐고. 미증시는 반등 중이에요. 종가를 보시죠. 종가. MSCI 펀드 지수는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별로 안 오르고 있죠. 예. 어제 오른 것보다 우리가 더 적게 하락하고 마감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지금 펀드 지수가 이제 후행할 모양입니다. 예, 이제 후행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그냥 보겠습니다. 바이오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채는 떨어지고 있죠. 예, 지금 유가가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승치가 좀 컸죠. 컸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는 강세로 전환했고요. 금이 반등하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금이 떨어졌으니까 금도 반등해야겠죠. 금은 지금 위험자산이랑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즉 금은 지금 위험자산이다. 사람들한테. 요거 인지해야 돼요. 금을 위험자산으로 인지하고 있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내일 뭐 장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